우리 고양이가 물 안 먹으면 그렇게 신부전 걸린다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도대체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 오해와 진실이 뭐냐, 도대체 신부전의 진실은 뭐냐. 물, 그리고 고양이 신장병, 이 고양이 신부전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용어, 일단 만성신부전, 뭐 급성신부전 이런 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신부전이라는 말은 부전, 말 그대로 기능을 아예 못한다고 보시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워요, 말 자체가. 그래서 신부전이란 말을 저는 솔직히 많이 쓰지는 않아요. 물론 이 신부전이란 말을 써야 될 단계가 있기도 해요. 급성신부전은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신장의 기능이 많이 정지가 된, 거의 정지에 가깝게 된 상태, 기능이 없어지는 상태. 만성신부전이라고 하면은 만성적으로 기능이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신부전은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는 레날 페일러라고 해서 많이 썼어요. 쓰긴 했는데 수의사들이, 전 세계 수의사들이 많이 쓰는 단어는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CKD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라고 해서 만성신장질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CKD, 만성신장질환과 만성신부전은 단어의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 만성신장질환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가 있고 보통 이제 말기가 진행이 되면은 보통 만성신부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일단 만성신장질환, CKD라고 하는 만성신장질환이라는 단어를 저 쓸게요. 이거는 비가역적인 질환이에요. 비가역적인 거 뭐냐, 한번 손상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신장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통용화되진 않지만 사람은 신장 이식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도 신장 이식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보편화된 수술은 아니다. 그리고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 신장을 이식받기 위한 어떤 도너, 그러니까 기부자, 기부 고양이를 얻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는 보편화된 수술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보통 일반적으로 내과적인 진료를 하죠. 일단은 개보다는 고양이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개의 경우에는 100마리 중에 0.5마리에서 1.5마리 정도만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100마리 중에 1마리 또는 3마리 정도가 만성신장질환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한국의 데이터가 아닌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자료에 따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땐 개보다는 고양이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나이도 영향이 있죠. 나이도 영향이 있는데 일단은 나이가 많은 아이들, 6살 이상, 7살 이상인 경우에도 이 만성신장질환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근데 이것 또한 개보다 고양이가 높아요. 15살 이상 완전 노령미라고 했을 때 고양이의 경우에는 30%가 15살 이상인 고양이가 되면은 만성신장질환, 이 CKD라고 하는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개의 경우에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고양이일수록 만성신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와 종 차이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만성신장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물 안 먹으면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겠다 이거죠. 이 많은 이유들 중에 과연 음수량이 그렇게 결정적인 펀치라인을 줄 만큼, 펀치라인 좀 괜찮았나요? 아무튼 그런 영향을 미치냐,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크게 원인이 너무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한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선천적인 원인,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이 만성신장질환이 오는 경우, 두 번째는 후천적인 원인 때문에 만성신장질환이 오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보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천적인 경우에는 정말 타고나게 그렇게 타고나서 얘는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빠르게 이 만성 신장 질환이 오는 아이들이에요.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페데시안이 가지고 있는 다낭성 낭포 낭종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신장이 선천적으로 안에 물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건물이라고 치면 신장이 건물이 다 숭숭숭 비어 있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무너진다는 표현 괜찮네. 무너지면 신부전이에요. 대신 무너지는 과정에 있으면 신장 기능이 건물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저하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선천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천적으로 걸리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후천적인 것도 되게 많아요. 일단은 전염성 질환 걸려도 만성 신장 질환이 올 수도 있어요. FIV라고 하는 고양이계 에이즈라고 하는 그런 질환도 만성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뭐 렙토스피라라고 하는 되게 여러 질환, 그러니까 전염성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곰팡이 감염도 될 수가 있어요. 또 크게 생각하면은 다르게 생각하면 고양이 신장 종양이 와도 당연히 신장 기능 저하 아니면은 만성 신장 질환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신장에 결석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방광에 결석이 생겨서 아니면 요도에 결석이 막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전염성 질환이 신장을 망가뜨린다던가 아니면 신장이 혈액이 안 통하면 이것도 되게 많아요. 순환기 질환이 있는 애들이 그래서 신장 질환을 같이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목 이렇게 잡고 열세 가지고 피 안 통하게 하면 어때요? 찌릿찌릿하잖아요. 이게 이제 허혈성 신장 질환이 오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신장 질환이 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여러 가지 물론 궁금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항상 진료하는 게 만성 신장 질환 관련된 관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럼 거기에 원인에 보통 이제 책을 보면 에티올로지라고 해서 원인이라고 있어요. 원인들 보면 이렇게 쭉 보면 탈수가 있냐, 음수량이 있냐, 뭐 호르몬 질환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대사성 질환 때문에 뭐 신장 질환이 만성 신장 질환이 올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수의사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구글링 아닙니다. 구글링에도 나올 수는 있겠죠. 뭐 이 내용이 나오진 제가 보는 내용은 제가 돈 내고 보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만 봐야 돼요. 돈 비싸. 한 달씩 넷플릭스 한 5편 값이야 이거. 1년을 치면 계속 돈 얘기하면 그런 되게 중요한 소스라는 거죠. 여기 봐도 무슨 뭐 신장의 독성을 일으키는 약물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약물들도 신장의 독성을 일으켜서 신장 질환, 만성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음수량이 없는 음수량. 물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만성 신장 질환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단계를 뭐 대략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애들은 탈수가 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성 신장 질환의 1단계다, 뭐 2단계다 이러면은 가장 먼저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게 음수량, 항상 신선한 음수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탈수가 오는 거를 예방해달라. 이거를 많이 권해드려요. 물론 고양이 특징상 물을 안 먹기 때문에 물을 평상시보다 만성적인 탈수 있는 데도 실질적으로 탈수와 관련된 뭐 논문도 있고 아티클 자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만성 탈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수량을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도록 스팟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장소를 제공해주고 다양한 형태, 다양한 그릇 이렇게 제공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건 좋다. 하지만 물을 안 마신다고 신장질환이 걸린다? 라는 오해들을 너무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신장질환, 만성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음수량을 많이 늘리는 건 너무 좋아요. 그거는 많이 추천을 하고 항상 탈수가 안 오게끔 유지하는 거는 그 아이가 신장질환이 더욱더 진행이 되거나 신부전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가역적인 거예요. 하지만 속도를 늦춰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그거예요. 내과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완전히 이걸 고쳐줄 수는 없지만 대신 거기까지 가는 길을 천천히 가고 임상 증상이 없이 최대한 편한 상태로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게 이 어떻게 보면 치료 및 관리의 목표죠. 근데 물을 많이 안 마셔서 신부전이 와요 라는 모르겠어요. 그런 마케팅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아이가 물을 안 먹는 것 같아요.
물론 만성 탈수는 좋은 건 아니에요. 물을 많이 마시게끔 하는 건 좋지만 그게 무조건 신부전과 연관을 시켜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 질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아이들 1에서 100마리 중에 1마리에서 3마리 정도는 걸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만성 신장 질환이라는 거, 이 단어도 되게 중요해요. 이 신장 질환,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다가 신부전이 오는 질환, 이것과 관련돼서는 잘 생각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너무 이제 물 먹는 거 갖고 스트레스를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호자님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강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신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들거나 수의사 선생님한테 안내를 받으시면 신장 기능이 떨어졌으니 음수량을 좀 늘려보던가 신선한 물을 제공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고양이와 물 마시는 거. 진짜 말도 하기 싫은 신부전 정말 힘든 질환이기 때문에 신부전과 관련된 오늘의 고양이처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저의 양신TV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다음에는 다음에는 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마실 수 있을까에 대한 정말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해요. 그냥 보여주자 이제 막 보여주자. 오케이. 안녕.